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장제원에게는 불출마 선언을, 그리고 김기현에게는 당대표직을 내려놓게 한 윤석열. 기레기들은 이게 무슨 혁신의 첫 단추를 꿰었다는 둥, 인적 쇄신에 신호탄을 올렸다는 둥 포장을 그럴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식 공천 학살을 혁신이라고 받아들이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여권 핵심 인사들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 지난 11일 김기현에게 당 대표직은 유지를 하되 총선 불출마를 해달라는 윤석열실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기현은 이를 거부하면서 차라리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지역구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윤석열이 네덜란드 출국길에 앞서 격하게 분노했다라는 것이 바로 여권 인사들의 설명이었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역 시절에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라고 압박을 했다고 하고 또 격노를 했다고 하면 국힘당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고위공직자의 정적 중립 위반, 선거법 위반 등등 해서 곧바로 탄핵 카드를 들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어떨까요? 김기현이 대표직을 내려놨다는 소식에 때는 이때다 싶은 하이안에 같은 이 비명계 사인방은 곧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원칙과 상식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철옹성 같았던 여당의 기득권 세력도 총선 승리라는 명분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단을 내리고 있다. 당대표가 선당후사하는 통합비대위로 가야 한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인 심판을 위해서 한 발만 물러서 주시기를 바란다. 당대표의 선당후사 결단에 친명, 비명 모두 합류할 것이다. 민주당에서 친명, 비명이라는 고질병을 말끔히 치유하는 길이다 라고 입을 털고 있었습니다. 김기현이 당대표에서 쫓겨난 것이 총선 승리의 명분입니까? 어디서 개아리를 틀고 있습니까? 앞서 권칠성 대변인은 장제원의 불출마와 김기현 대표의 사퇴 뒤에는 윤석열의 그림자가 짙다. 김기현의 사퇴는 용산 직할체제로 가기 위한 사전 정치 작업으로 보일 뿐이다. 김기현을 대신할 비대위원장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국힘당이 처한 현실 아니냐라면서 윤석열 측근 검사들이 주축이 된 검찰당일 것이 불보듯 자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당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에 상징적인 인물 두 사람 쳐내면서 물꼬를 트는 숙청 작업을 총선 승리의 명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 수박의 사인방의 주장은 일구의 가치도 없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이에 오늘 이재명 대표 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 총선에서 국민 기대에 맞춰서 승리를 해야 한다. 그러면 혁신도 중요하고 통합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조화가 중요한데 변화하되 단합과 단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윤석열 정권의 폭정 또 퇴행을 어떻게든 저지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윤석열 정부가 입법 권력까지 차지하게 될 경우 그 폭주와 퇴행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현재 시스템까지는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국회까지 장악하면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시스템에도 상당히 손상될 것이다. 이러면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사퇴 요구에 대해서 사퇴 의사 없다라는 뜻이자 적당히들 나대라 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조홍천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본인도 내려놓을 가오까지 하고 있다라고 입을 털기도 했는데 당신이랑 이재명 대표의 급이 같습니까? 본인만 내려놓고 조용히 나가주시면 민주당의 평지풍파는 사라질 것입니다. 좀 나가주십시오. 자, 한편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송영길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 청구까지 감행한 검찰. 정말 징글징글하죠. 그런데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를 맡게 된 판사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로 알려졌습니다. 18일 오전부터 심사가 시작이 되는데 한쪽에서는 지난번처럼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쪽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극우 유튜버들을 비롯한 극우 세력들의 압박에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쪽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이 두 가지 사안을 두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프랑스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모든 일정을 다 마치지도 않은 상태로 돌아온 송영길 대표의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의 말처럼 정치적 기획수사인 이번 영장 청구 꼭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자, 한편 네덜란드까지 가서 개식용 문제를 언급한 김건희가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동물보호단체 간담회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함께 개식용 종식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 개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다 라며 조속한 입법화를 희망을 했습니다. 개식용에 대한 문제는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거론을 하지 않겠지만,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말에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밥 먹듯이 내팽개치기가 일쑤고, 정작 본인은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전 국민 앞에서 눈물에 사과식까지 버리며 약속을 해놓고, 본인은 지금 그 약속 지키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입법 처리가 되면 또 지들이 만든 법이라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자랑질하고 다닐 거 뻔한 일인데, 참 이 꼴을 어찌 봐야 하나 싶습니다. 김건희와 관련해서 앞서 진해원 검사의 재판이 있었죠. 진해원 검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줄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라는 글을 올려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해당 게시글 말미에는 매춘부, 프로스티튜라는 글을 암시하는 듯한 영어 단어를 올려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지난 11일 열린 이 재판에서 진해원 검사는 검찰의 기소 사실 중에 자신이 적시했다는 이 줄리 의혹에 대해서 혐의 사실 범위가 방어권의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이 되지 않았다. 다수의 김건희 의혹 중에 어떤 의혹을 제기한 것인지 특정해 달라라고 검찰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 측의 주장 취지를 잘 모르겠다. 피고인의 의견서를 전달을 받으면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들이 줄리 의혹이 명예훼손이라고 기소를 해놓고 어떤 게 줄리 의혹인지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김건희가 줄리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냐, 아니면 줄리가 맞는데 사실 적시여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쓴 영어 스페링이 문제라는 것이냐, 뭐가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에 게시물에 어떤 부분이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다음 기일까지 공소사실 내용을 보강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라고 후려쳤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줄리가 아니라면 그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를 내놔라. 그래야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내가 판단할 거 아니냐. 무턱대고 거짓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근거를 갖고 거짓인지 참인지 구별을 하느냐라고 검찰을 후려친 것입니다. 애초에 이 사건이 기소가 됐을 때부터 재미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이 관련된 재판들이 여러 건이라서 매우 기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